자, 168부터 한번 봅시다. 어떤 문제가 질문이 나왔나 궁금하네요. 와. 이거 어성치 않네. 이게 너무 심한데요? 봅시다. 최고차항에서 3인 2차 함수, 희망사항은 계수사항 밑줄 2차 동그라미 했으면 좋겠고요. 자, 가족권은요, 모든 실수 t에 대하여, 이게 t에 대한 항등식이에요. 등식이죠. 항등식. t에다 뭘 대입하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야, 그럼 막 이것저것 넣어봐야 되지 않을까? 또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되게 특별한 세팅이에요. 왜냐면 따라하세요. 피적분 함수가 같으면 적분 구간을 연결할 수 있다. 연결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 플러스 t부터 2까지 2부터 2만 t까지 항상 똑같다. 항상 똑같다. 이거 주는 거랑 똑같네. 이거는 계산을 해야 될 거야 아마. 근데 대칭 축을 2라고 알려준 거랑 똑같긴 할 거거든요. 얘네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 미분을 못해. 왜냐면 이거 미분하면 합성함수 미분법이라서 수초 내용만으로 이거 미분을 못하고. 근데 fx는 0의 실근의 곱이 3이다 하니까요. 얘는 1차 함수 빼고 다 알려준 거랑 똑같은 거야. 왜냐면 우리가 두근의 곱하면 2차니까. 두근의 곱하면 최고차 함계수분의 상수항 이렇게 되니까요. 그게 3이라고 준 거는 상수항이 9다라고 준 거랑 똑같은 거야. 이 질문한 사람 손? 그거 이해되니? 실근의 곱으로 상수항 결정할 수 있다는 거 알겠어? 그거 못했어? 그거 못했어? 야, 저 T에다가 대입할 생각을 했는데 나와줬거든요. 가족권은 실근의 곱을 쓰면 되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가족권을 나를 먼저 처리를 해야 돼요. 왜냐면은 2차 함수가 미정계수가 최고차항을 알고 있으니까 미정계수 미지수가 2개나 들어가 있거든. 그거 적분해서 다 알면 좀 짜증이 많이 나요. 하면 답은 나올 거야. 좀 짜증이 나. 그래서 나조건을 이용해서 상수항을 먼저 결정을 해주고 3x제곱 뿔 bx 뿔 9 이렇게 되니까 b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런 다음 저기 적분 계산을 해봐도 괜찮고요. 그러면 저게 항등식이 되니까 아마 대입으로는 안 될 것 같긴 한데 계수 비교해야 될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니까 전개 다 계산칙을 다 때려 박아야 될 것 같아 얘는. 근데 이제 너네가 문제 경험이 좀 많다면 축이 2구나 하면 그냥 바로 끝나는 거지 뭐. 축이 2면은 2를 기준으로 선대칭이니까 두근의 합은 무조건 4였겠지. 그러면 두근의 합이 4니까 3x제곱 마 12x 뿔 9 그러면 fx 나오고, 그 다음에 적분 계산 이거는 우기함수 성질 써야겠죠? 그래서 결정하고 계산을 하면 돼. 자, 얘 같은 경우는 수투로는요, 그러니까 이거 나주권 이용해서 이거이면 fx는 3x제곱 뿔 px 뿔 9 이렇게 결정을 해줘야 되고, 그런 다음에 이 fx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야 돼요. 계산. 비적분 함수를 알고 있다. 적분 계산할 수 있다. 계산해야 되는데 미적분을 배웠다?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게 되냐면 저거를 정적분의 정의예요. 스몰 f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f라고 한다면 라지 f 2 마이너스 라지 f 2 t 이렇게 되고, 이러면 하고 라지 f 2 마이너스 t 마이너스 라지 f 이거 항등식이니까 미분하면 합성함수 미분법을 미분해버릴 수 있단 말이죠. 미분 상수항 없어지고 합성함수 미분법은 근데 수투만 너네 하더라도 알아놓는 게 좋기는 해. 이게 지금 라지 f x에 2t가 합성된 거란 말이에요. 합성함수 미분하고 싶다 할 때 그냥 미분해. 스몰 f 2t 한 다음에 얘를 미분하는 거, 여기 마이너스 앞에 있어야죠. 얘 미분하면 1 나오죠. t에 대한 미분이니까 1을 곱한다. 합성함수 미분인데요. 미적분 안 배운 친구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으면 좋아. 얘는 미분하면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왜냐면 이거 미분하면 마이니까. 그럼 마이너스 스몰 f 2만 t 이렇게 되니까 뿔 바꿔주면 이거 x는 2에 대한 선대칭이다, t는 2에 대한 선대칭이다는 말이 되죠. 그래서 축이 결정이 된다. 그거 말할 수가 있는데 수투 내용만으로는 이거는 어쩔 수 없어. 계산해야 돼. 수투 내용만 쓸 거면 합성함수 미분법 정도는 우리가요 증명 없이 그냥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 개념 복습할 겸 너네 책에다가 한번 써볼까요? f, g, x를 미분하면
우리가 증명을 해 보았더니 f'(gx) 그냥 미분한 다음에 이 속함수 g의 미분을 뒤에다가 곱해주는 것과 결과가 똑같아요. g 플라이트 이 속함수의 미분, 주로 속 미분이라고 우리가 주로 부르고요. 그래서 먼저 외울 때는 간단히 이렇게 외우면 돼요. 따라하세요. 속함수의 미분을 곱한다. 줄여서 따라 속미분을 곱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x, 2x 그 5에 4승 이거 미분해라. 너 원래는 이거 전개해야 돼. 근데 우리가 얘를 x 파 집중 쓰지 말고 일단 봐. x 4승에 2x 프로를 합성한 거구나로 인지를 할 수 있다면 미분하면 이거 x 4승이니까 미분하면 4x 3승 이렇게 되겠죠? 근데 x 자리에 2x 프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대로 쓰고요. 얘 미분하면 몇이에요?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얘기인 거야. 약성수 교육법이에요. 그래서 수투를 하더라도 너네가 심하게 적으로부터 이걸 배우고요. 이 개념만 쓰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170번. 근데 정석대로도 풀 줄 알아야 돼. 정석대로는 못 풀겠는데요는 안 돼요. 자, 이거는 얘도 딱 명확해요. 일단 가족권을 보면은 가족권 따라하세요. 리미트 인테그랄. 그러니까 리미트 인테그랄 나오면 내가 무조건 떠올려야 된다고 했어요. 무조건 알아야 돼. 따라하세요. 정족분의 정의. 저거 f'의 한 부정족분을 스몰 f라고 한다면 fx 마이너스 f 마육인 거야. 근데 그거를 식을 한번 써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 이 뭐랑 동치냐면 동치다. 리미트 x가 0일 때 x분의 한 다음에 저 정족분의 정의에 의하여 스몰 fx 마이너스 스몰 f 마이너스 6 이렇게 될 거고요. 는 36이다. 이렇게 된 거랑 지금 똑같은 상황인 거야. 자, 근데 좀 아쉬워. 뭐가 아쉽냐면은 대입 관찰 해보잖아요. 분모 극한이 몇이에요? 0인데 뭐해? 수렴 맞죠? 그럼 미정계수의 결정 1번 누구도 몇이다? 분자의 칸도 0이다 하는데 그럼 여기 0대2 그러면 f0 빼기 f 마이너스 몇이다? 0이다 하는데 내가 알게 된 사실이 첫 번째 얘랑 누구랑 똑같다. 이거 f0이랑 똑같은 이렇게. 그런 다음에 뭐의 정의에 의하여? 이 분계수의 정의에 의하여 f가 지금 다항이니까 미분 가능하겠죠? 이거이면 내가 알게 된 사실 f0은 f 마 6이고 그리고 f 프라임 몇이다? 이렇게를 얻은 거랑 똑같아. 이 두 가지를 얻고 갈 수 있어야 돼요. 미정계수의 결정 1번 그 다음에 미분계수의 정의 이 두 가지 개념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 자, f의 극대값이 5인데 최고차계수 1, 2, 3차니까 나는 그래프를 떠올릴 것 같거든요. 이렇게 준 거랑 똑같은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근데 너무 안 좋다, 조건에. F0이랑 F 마육이 똑같고요. F 프라임 36이다 라고 줬어요. 이거 다 계산하라는 얘기네, 그냥. 진짜. 상관없네. 일단은요, F. 이게 무슨 일이랑? F형은 F 마육, F 프라임. 이거 다 계산되라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지울게요. 계산될 것 같은데? 뭐 별다른 게 없어 보이는데요? 이런. 얘는요, 지금 뭘 써야 되냐면은, 그냥 fx를 가정하다 그냥 계산 때려 박아야 되거든? 근데 그냥 계산하려면 이제 끔찍한 일이 생겨. 왜냐면 이게 AF, x3승을 bx 2승을 cx 빼기 이렇게 넣고 계산을 하려고 하면 지수가 몇 개예요? 3개죠. 식이 조건이 3개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얘는 똑같다. 두 번째 이거 알려줬고요. 세 번째 극대값이 5다 알려줬으니까 그럼 일단은 얘는 내가 쓸 수 있거든. 따라하세요. F형은 상수함. 따라하세요. F'형은 1차 계수. 다항식에서의 특징이었잖아요. 내가 이 C를 안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 이렇게. 미지수 몇 개 남았어? 두 개 남았죠. 두 개 남았는데 그러면 이제 얘 하나 쓰고 얘를 썼는데 문제가 뭐냐? 얘를 쓰려면 이거 미분한 다음에 근이 그럼 몇 개가 나올까요? 는 0 하면 여기 x좌표 하나 여기 x좌표 하나 두 개 나오겠지? 근데 이게 아마 근의 공식 쓰는 거는 B, D가 처리가 안 돼가지고 이게 좀 불편하게 나올 거 미지수가 남아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어떤 게
편할 수 있거든요. 얘는 그냥 대입하면 되지. 미분하고 대입하면 되지. 얘가 짜증나. 왜냐면 미분하고 는 0 한 다음에 두 근 나오겠지? 그 중에 한 근, 작은 근 넣었을 때 몇 나온다? 얘가 되게 계산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이럴 때는 이건 따라하세요. 내림차순으로 함수를 가정한다. 함수를 내림차순으로 가정한다고 하는데요. 그것보다는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얘를 이용해서 쓰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 훨씬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나는 어떻게 둘 것 같냐면요. 얘를 짜증나. 이렇게 둘게요. 이렇게 두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한번 보여줄게.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 이렇게 놓을게요. a 플러스 2p만 놓을게요. a, p, p, p에서 그 여기 뭐라고 놓을까요? 이렇게 놓잖아? 그럼 어쨌든 여기도 미지수가 2개가 남았죠? 여기도 미지수가 몇 개나 들어가 있어? 2개 남았지만 얘로 가정한다면 얘를 구하는 것보다는 얘를 이용해서 가정한다면 얘를 이용하는 게 더 계산이 편해요. 보통은. 자, 한번 써볼게. 자, fx는 내가 뭐라 쓸까 얘들아? x-a의 제곱 a일 때 접하고 어디서 뚫고 지나가고 이렇게 되겠죠? 여기 뚫고 지나가고 위로 얼마 더 올렸다. 이렇게 하면은 얘도 미지수 지금 a랑 p 두 개가 있죠? 이렇게 하는 게 아마 0대2, 마육대2, 미분하고 0대2 하는 게 아마 더 쉽지 않을까. 근데 이거 어쨌든 계산을 다 해야 돼요. 이게 이런 문제가 왜 짜증이 나냐면 대부분의 문제는 되게 특별한 상황으로 나와요. 특별한 세팅으로.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준 다음에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5다. 뭐 이런 식으로 주면 되게 특별하게 준 거야. 근데 지금 0이랑 마육이 여기랑 도장이 없죠? 없기 때문에 이건 계산 다 때려 박아야 돼. 그래서 보통 애들이 특별한 것만 풀다가 이렇게 일반적인 상황이 나오면 뭐지 이렇게 돼버려요. 그럼 고민하지 말고 바로 계산 다 때려 박을 수 있으면 돼. 때려 박아야 돼요. 자, 얘 같은 경우는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것도 표현할 수 있어요. f'x는 하면요. 지금 B이 두 개 있는데 어차피 D는 미분하면 없어지긴 하거든요. 하고 플러스 2bx를 36 이렇게 되죠. 는 0 하면 이제 근 두 개를 구해야 돼. 하나가 여기일 거고요. 하나가 여기일 거야. 문제는 이거 몰라. 이거 모르기 때문에 근의 공식 써요. 근의 공식 써가지고요. x는 해서 어쩌고 분의 어쩌고 뿔마 어쩌고 별 이렇게 나오겠죠? 얘가 플러스 루트, 얘가 마이너스 루트. 그 마이너스 루트 여기 대입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야. 안 하는 거지. 이제 이렇게 할게요. 이거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일단 0대2 한번 해볼까요? 세 개 다 구하면 되겠냐? F0은 하면은 0대2 마이너스 a제곱 하고 마이너스 a 마산 b로 자, 마이너스 a 하면 어쩔 수 없다. 자, 이거 마이너스 a 하면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a니까 a 뿔 6 제곱 이렇게 되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마6 집어넣으면은 끔찍해요. 마6 마 a 마산 p 을 5 이렇게 되죠? 얘네들이 어떻다? 같다 한데 이거 좀 짜증나네. 전개하고요. 이게 좀 상관없네요. 얘는 얘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보면 그냥 조금 더 편한데 들여도 불편해요. 따로따로 해야 될 것 같고요. 무슨 일이고? 저 F'0이 36이다. 야, 이것도 근데 만만치 않다. 야, 근데 이 평가원에서 이렇게는 안 나오거든? 계산이 이렇게 지저분하게 보통 안 돼, 평가원에. 수리 논술을 할 친구들은 이 정도 감당해야 되고, 교육청 모의고사에서는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지금 기출 변형한 것 같아요. 변형을 한 것 같은데, 좀 되게 열받게 변형을 해놨는데, 뭐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계산 다 해야 돼. 0, 6. 정말 특별한 상황이라서 여기가 뭐 0, 여기가 마육 0, 뭐 이럴 수도 있겠지. 마육 0, 마이 마사 뭐 이럴 될 수도 있겠지. 근데 그렇다면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럼 이럴 수도 있어. 만약에 이제 시험 객관식이다? 그러면 희망 사항 제발요. 여기가 마육 여기 0이었으면 좋겠어요. 하고 저거 조건 맞는지 확인을 해보는 방법도 있어. 근데 그거는 논술형이랑 빵점이겠지.
이렇게 계산을 해야 돼 원래는. 이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 근데 만약에 희망사항 저기가 이렇게 내 희망사항 아니고요. 여기 마이너스이고요. 0이면 좋겠다. 뭐 희망사항인 거지. 근데 잠깐만요. 3, 6, 9 A B제곱. 와 맞네. 와 진짜네. 맞네. 지금 뭐 쓴 거냐면은 우리가 넓이 공식도 있지만 기울기 공식도 있거든요. 여기 변곡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변곡점 높이 같은 점 접선 기울기, 근데 극대 높이 같은 점의 접선의 기울기 공식을 나타내고 있거든. 그걸로 지금 넓이 이걸 구한 거야. 여기가 36 이렇게 나오는 거야. 저기 36이라고 했죠? 진짜 0이었던 거야. 끝?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너 주는 건 빵점이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거 계산 다 때려박아 보면 A가 마이너스 나오고요. P가 2 나올 거예요. 그렇게 나올 거고요. 정말 진짜 무슨 일이라는 게 이거 문제 변형을 좀 이상하게 한 것 같아. 이거는 이런 풀이는 원래 하면 안 되죠. 계산 다 때려박아. 이거 그냥 계산하면 되잖아. 짜증나서 그렇지. 전개해가지고 계산하면 되겠지. 근데 공통인수를 잘 보면 되거든. A-3P A제곱 마이너스 A-3P A분제곱. 그래서 공통인수를 계산을 해서 열심히 계산을 해야 돼. 제일 큰 사람 손? 손에 어떻게 계산했어? 이걸로 해서 이거 했어? 그때가 모인 걸 어떻게 했어? 그럼 정리가 좀 깔끔하게 되니? 어떻게 되는데? C가 36이라서 D가 어차피 소거되는구나. 얘 결정이 되는구나. 그러네. 보여도 그렇게 했니? 내가 그걸 생각을 못했네. 어차피 F0은 F 마이너하면 얘가 소거가 되네요. 여기만 다르네. 이게 결정되는구나. 그럼 괜찮지. 잘못 변형이 아니라 내가 생각해 보네. 그래서 얘는요, 방금 같이 두 가지 풀이가 있는데, 그러네. 저기서 어차피 상수항이 똑같기 때문에 소거가 돼서 1차항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1차항에서 결정되니까 미분하고 0대2, 미분하고는 0 했을 때 그대로 스테피로 중에 인수분해 예쁘게 아마 될 거야. 해서 계산을 해보면 된다. 질문하는 장소, 네, 어떤 것 때문에 질문했을까요? 일단 가를 좀 헤매다가 네. 영상을 보고 했고요. 네. 근데 너무 복잡해가지고 질문했었어요. 네. 아까 이해는 됐니? 네. 큰 친구도 너무 잘했고요. 고픈 친구도 한번 풀어보시고요. 내가 그 생각 못했네. 77. 자, 얘는요, 선분 PQ의 중점을 M이라고 할 때 3일대의 M의 위치를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그냥 중점 M의 위치는 P의 위치랑 Q의 위치의 중간이겠죠? 그럼 결국은 M의 위치를 알아라? 그럼 PQ의 위치를 알아라랑 똑같은 말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질문한 사람 손? 친구 뭐 때문에 질문했을까? 그럼 저 둘이 같다고 두고 둘이 같다고 둔다고요? 근데 중점 그래야 되니까 중점 어떻게 구해야 돼요? 같다가 중점이야? 아니야 좀 더하고 나누기 나누기 2 하면은 중점의 위치가 나올까요? 저거 P에 뭐라고 써있나요? 적분하고요 적분하고 나서 지금 따라서 P의 피해 속도 속도 그러니까 P의 뭐를 구해야 돼? 위치 위치 구해야겠죠. 적분. 그 다음에 얘도요. 적분. 그 다음에는 P의 위치, Q의 위치 나오니까 평균 구하면 그게 M의 위치 3대2 하면 끝나겠죠. 근데 사실은 얘네들 속도 평균 내잖아요. M의 속도 나와요. 중점의 속도 나와요. 어차피. 왜요? 하면은 봐봐. 간단히 계산을 확인해 볼 수도 있거든요. 봐봐. 내가 M의 위치를요. SM 이렇게 쓸게요. SMT는 STT랑 SQT 한 다음에 나는 2 한 거잖아.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거 미분해 보잖아. 그럼 얘 미분하면 뭐가 나올까? VMT 중점의 속도 나오겠죠? 2분해 한 다음에 미분하면 VPT VQT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걸 증명할 게 아니라면 그냥 적분 한 다음에 평균 한
그 다음에 3대 2 하는 게 논리적인 순서로 그게 맞긴 하죠. 푼 사람 손. 네, 그냥 이렇게 풀었니? 적분 먼저 했어? 네, 선이네. 적분 했어, 그러면은? 예, 그게 엄밀한 풀이에요. 네, 좋아요. 이해됐나요? 왜 어떤 것 때문에 풀었을까? 아, 선문이라고 해가지고. 뭘 했다고? 선문. 선분? 뭔 소린가 싶었어? 네.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봤으면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네. 79번. 이거 이해 안 되는 거 지금 물어봐. 다 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양끝점이 PQ인 거야. 중점이니까 이렇게. 자, 79번. 자, fx는 아니 질문한 사람 손. 오늘 어떤 것 때문에 질문했을까요? 일단 X가 주기함수. 주기함수고요. 2의 주기성을 띠고 있죠? 주기가 2인지 모르겠지만. 주기성적인 주기함수고 저 밑에 구하는 식이 네. 1에서 4가 네. 구간은 1에서 2까지 그 구간을 많이 설명을 했는데 네네. 2부터 4까지를 어떤 식으로 잡아볼지 모르겠어서 2마다 반복되니까 2부터 4까지 접근한 거랑 0부터 2까지는 그래프 모양 어차피 어떨까? 똑같겠죠? 2에서 3까지는 어떤 식으로 잡아볼까요? 2에서 3까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1부터 4죠. 1부터 이만큼 적분해주세요 라고 한 거지 지금. 그러면 요만큼은 좀 씩 나와야겠지. 요만큼은 요만큼이랑 똑같겠지. 그럼 0부터 2까지 한번 구하고 1부터 2까지 한번 구해서 더하면 다른 그럼 할 수 있겠어? 그 다음에 얘 뭐야 연속성도 없어? 뭐야 10이라고 줬구나. 10이 줬으니까 는 12 하면 누가 나오겠네요? 미지수가 A 하나밖에 없죠. A 나오겠죠? 그 F5는 누구를 대신 구하면 돼? F1. F1 그렇죠. 2만 더 왼쪽으로 두 번 가면 똑같으니까. 자, 그 다음에 90번. 자, 이거는 얘들아 질문한 삼손. 재준이 어디까지 생각해봤어? 너 F 적분 그렇다고 쳐? 저 역함수의 정적분이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너 영상 안 봤지? 개념 너 저번 시간 빠졌잖아. 영상 봤다고? 저번 주 맞다고? 너 뭐 사진 때문에 빠지지 않았나? 그런 얘기 있어? 따라하세요. 역함수의 정적분. 역함수의 정적분 같은 경우는 미적분이면 고민을 좀 해야 돼. 어쩌라는 걸 고민을 해야 돼. 수투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 배운 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수투에서는 역함수 정적분 배운 게 하나밖에 없어요. 고민할 게 없어요. 혹시 기억나나요? 뭐야? 뭐라고? 어디 나들이? 따라하세요. Y축과의 넓이. 그거 할 때 우리가 나왔던 내용이 주변 넓이랑 관련이 있는 거지. 자, 그러면 너희가요. 얘 같은 경우 그림을 대충 그려보잖아. F3은 2. 증가함수로 알죠? F3은 2니까요. 이쯤에 3, 6, 1, 이 정도 찍어볼게요. 이렇게. 그러고 나서요. 증가하니까 뭐 모르겠어. 어떻게 증가하겠지. 이렇게 있다가 쳐봅시다. 이게 F라고 쳐봐. 자, 그럼 우리가 어떤 개념을 알고 있으면 되냐면 첫 번째 3부터 6까지 fx dx는요 f가 항상 x축보다 지금 위에 있잖아요. 정적분과 x축과의 그 사이의 넓이가 똑같은 의미를 가질 거야. 여기 넓이 값이랑 똑같은 말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따라하세요. 역함수의 정적분은 원함수와 y축 사이의 넓이 인 걸 알고 있으면 돼요. 왜요? 라고 묻는다면 얘는 f가 x축 위에 있으니까요. 배치행에도 f 인버스도 어차피 x축 위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금 f 인버스 x축 사이의 넓이랑 똑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러면 또 이제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냐면 정적분은 넓이 이거 대치행해버리잖아? F 역함수랑 X축 대치행하면 누구랑 누구 사이 넓이로 해석할 수 있는 거야? 원함수와 Y축 사이 넓이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그림을 그려보면 알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봐봐. F 인버스 이렇게 있고요. 자, 얘가 대칭 이렇게 치면은 F 인버스가 몇부터 몇까지라고 줬어요? F3부터 F6까지지. 그럼 그 말은 무슨 소리냐? 여기 X좌표가 뭐인 상황인 거야? F3 대칭한 요 점은 무슨 좌표가 F3인 거야? Y좌표가 F3이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 F일 때 F3 되려면 여기가 몇이면 되겠네요? 3 이렇게. 여기 F6이니까 여기는 F6이 되고요. 근데 6 했을 때 요 넓이가 같을 테니까. 그래서 이 중앙식 부분이 의미하는 거 이 넓이가 되는 거야. 이 넓이가 되는 거야. 이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투에서는 역함수 족분 이거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이해되니? 네. 자, 그러면 구하세요라고 했는데요. 야, 내가 얘 알고 있는 얘만 모르지. 얘 B 이렇게 볼까? 자, 얘네들 더한 게 몇이래 넓이가? 54다. 그러면 요 넓이 내가 알고 있거든? 몇 B? 6B 이렇게 되겠죠? 요 넓이는 몇이야? 6. 그러면 6B에다가 6을 뺀 게 뭐가 나온다? 54가 나온다. 그럼 여기에 6, 여기 더하면 54, 요만큼 몇이다? 60이니까 B가 몇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대신에 이해되니? 자, 우리 개념을 그러면 어떻게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냐면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정적분의 활용, 정적분의 넓이 단원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F와 Y축 사이의 넓이를 다루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었어요. 따라하세요. 주변 넓이 이용. 또 하나 따라하세요. 역함수의 정적분. 이거는 F와 Y축, 얘가 의미하는 건 F 인버스와 X축 넓이를 구하겠다. 이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같은 관계니까. 그래서 이걸 알고 있으면 돼요. 이 개념만 쓰고 넘어갑시다. 이게 혹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으면 개념 영상을 다시 봐야 돼. 지금 내가 써주는 건 줄임말 요약을 해준 거니까 이해를 하려면 영상을 풀버전으로 다 보는 게 낫고요. 자, 198번 봅시다. fx가 미정계수 하나도 없어요. 다 알려줬어요, fx가. 근데 gx가요, f를 적분한 거래요. 그럼 y부터 x까지 종적분의 부호를 반대로 바꿔라 라고 했는데 g의 극소값을 적으라고 하자라고 했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종적분은 우리가 넓이랑 아주 큰 관련이 있잖아요. 그 종적분이라고 해서 무조건 넓이를 쓸 필요는 없는 거야. 따라하세요. gx의 정의. 그럼 이건 일종의 항등식인 거야. 항등식을 만났다 생각하면 내가 뭐 하고 뭐 할 수 있을까? 대입할 수 있어. 두 개 정도 해야 돼. 대입하면 x에 몇 대입하면 좋을까요? 그럼 g 마이가 몇이다? 0이다 하나 나오고 양변을 x로 미분한다면 좌변은 뭐가 되고요? 프라임 x. 얘 미분하면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fx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알겠는 사실 따라하세요. 마이너스 f가 g의 도함수다. 그럼 이제 fx 그래프를 줬지. 이거 뒤집으면 마이너스 fx 되겠지. 따라하세요. g의 도함수. g의 도함수를 알려준 상황으로 g에 대한 문제로 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이거 내가 지울게. 자리가 없으니까 지우고. 이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일 수도 있지만 계산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 그림 볼 필요. 내가 그림 냈구나. 네, 옆에 그림이 지울게요. 자, 얘 같은 경우는 f식이 있으니까 사실 그래프 없어도 돼.
이번에 이 정도는 그릴 수 있어야죠. 자, 그러면 내가 마이너스 F를 하면 여기 다시 쓸게. 대입해서 뭐 나오고 G 마이가 몇이다? 0. 그 다음에 G의 도함수는 누구를 쓰면 된다? 자, 그러면 좀 마이너스 붙여버리면 0에서 접하고 1에서 뚫고 2에서 뚫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0, 1 이게 마이너스 F를 그린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 마이너스 F를 따라서 G의 도함수 G'를 쓰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G의 개형을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야. 따라하세요. 도함수의 뭐구나. 그러면 이게 도함수니까 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얘 그래프는요 뭐 하다가 증가다 길 0 되겠죠? 그럼 또 뭐 하다가 증가다 길 0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뭐 하다가 감소하다가 그 다음 뭐 한다? 이런 느낌이 되는 게 G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따라하세요. G 마이는 0. 이거는 따라서 X축의 위치 정하기. 2, 1, 0 마이는 이거는 왼쪽에 있겠죠? 그냥 이쯤을 마이 1대라고 가정을 해볼게. 그럼 X축이 이렇게 있는 거야. 마이 이렇게 그래프가 생겼다는 얘기인 거야. 이렇게 부정적분으로 다루기를 할 수 있어요. 주필로킬러에서는. 자, 이제 얘 같은 경우는요. 뭐야? 극소값이 어디 있어? 알겠네. 자, 극소값을 구하라고 했네요. 구하시오였네. 내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요. 아, 이거 시동인가 이거 계속 다 시키네. 아이씨. 아, 우리 문자고 이제. 이게 마이네. 2면 괜찮아. 마이네. 아이씨. 여기 구하자. 이거 y좌표 구하자 이거야 지금 문제가. 그러면 우리가 계산 다 해야 돼요. 와, 손 넘네. 지금 여기가 y좌표 0이잖아요. 그러면 요 넓이만큼 증가했다가 이 넓이만큼 증가했다가 넓이만큼 감소해서 여기 y좌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넓이 알아야 돼. 조건에서 넓이 구하라는 얘기예요. 계산은 해야 돼. 아, 그래프를 왜 이따위로 주고 조건을 시키지?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전개해가지고요. GX를 그냥 구해야겠네. 뭐야 이거? 이거 몰라? 그냥 조건 계산해야 되는 거잖아. 미친놈이가. fx는 뭐 내가 봤을 때 전혀 뭐 별다른 게 안 보여요. 마이너스 f를 구할게. G'이니까 이거는 G'x가 되고 이거는 그럼 마이너스 했으니까 16분의 1 딱 써놓고 근데 전개할게요. 저거 조건해야 되니까 x4승 마이너스 3 x2승 뿔 2 3승이죠? x 2승 이렇게 되고요. 그럼 적분하면 gx 이렇게 되겠죠? 16분의 1 써놓고요. 5분의 1 x 5승 마이너스 4분의 3 x 4승 뿔 3분의 2 x 야 이거 좀 손 넘는데?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마이 대입했을 때 0 나온다로 C 결정하고 2 대입해서 답을 구하면 될 것 같긴 한데요. 이거 푼 사람 손? 보영 어떻게 풀었어? 그냥 저희 2 대입해가지고 fx 마이너스 16을 밖으로 빼서 적분했어요. 2 대입하고 적분을 했다고요? x에다가 2 대입하고 x에 2를 대입해. g 2를 보여요. 네네. x에다가 2를 대입하면은 또 식이 아니 또 그 뭐야 x 2 대입하면 0인데요? 거기다가 뭐야 어디다가? 또 gx식에다가? 네, 덮은 도관에다가 2 대입하고 아, 마이너스 16을 뺐어요. 아, 그럼 이거 홀수차 날려버리고 시작할 수 있구나.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되긴 하는구나. 그런 것도 괜찮네요. 자, 이렇게 적분한 다음에 대입해도 되는데, 그것도 괜찮은 부분이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아까 내가 말한 우리는 x 땡땡 느은하고 마이 대입하면 여기 땡땡땡은 누가 결정된다고요? C 결정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x에 몇 대입하면 2 대입하면 이제 G는 해서 나온다는 얘기인 건데 지금 보현이 말은요. 보현이 좋네 잘했네요. 보현이 어떻게 한다 그냥 정적분을 하기로 했대요. 지금 내가 이게 적분을 했잖아요. 그냥 적분을 하지 말고 정적분을 해버리는 거야. 적분을 할 때. 정적분을 해버리면 인티그랄 마 2부터 2까지 G 프라임 X dx 이렇게 되고요.
여긴 정적분하면 인티그랄 마 2부터 6까지 하면은 이거 무게함수의 성질을 쓸 수 있단 말이지. 계산이 조금 편해진다는 얘기예요. x 4승 마 3x 3승 풀 2x 2승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는 누구 빼기 누구라고 쓸 수 있을까요? g 빼기 g 마이너스 g 마이는 몇인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얘는 거 알고 있으니까 얘는 이제 그럼 저기다 애초에 2 대입해도 똑같은 말이었네. 그럼 얘는 이제 G2가 되는 거예요. G는 하고 얘는 홀수차는 필요가 없는 거죠. 무게함수의 정적분 기억나요? 홀수차 날리고 짝수차 몇 배? 2배니까 이거 몇 분의 1로 바꿔버리고 그러면 A랑 난 몇부터 몇까지? 0부터 2까지로 바꿔서 여기는 뭐로 바꾸고? 바로 적분하면 되겠네요. 5분의 x 5승 3분의 2x 몇부터 몇까지 이렇게 계산하면 G가 한 번에 나오긴 하네요. 좋다. 자, 0은 할 필요가 없죠. 자, 그러면 2 집어넣으면 얘 몇이 되고요? 얘는 몇이에요? 8. 공통인수 8 밖으로 빼서 없애고 시작해도 되겠지? 그럼 얘는 그냥 1이 됐다고 생각하고 얘는 몇을 생각하면 돼? 4로 생각하면 되겠죠? 얘는 몇 분이면? 4. 얘는 1이니까 몇 분이면? 이렇게 되니까 늘어나면 15분의 하고 12, 10. 15분의 22가 답이니까 P 플러스 Q는 37. 뭐 이렇게 나오니? 네. 좋아요. 이렇게 하는 거나 내가 지금 부정적분을 위해서 그런 건데 여기서 바로 그냥 X에 2대2 했어도 돼요. 2대2, 2 이렇게 돼서 이거 바로 그냥 적분, 전개한 다음에 적분하면 된 거지. 보현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지? 네, 좋아요. 이게 부정적분으로서 뭔가 의미가 있는 줄 알았는데 뭐 못해요. 그냥 계산 따로 박아야 되는 문제니까 그나마 이렇게 무기함수의 성질을 쓰면 조금 더 편하게 풀 수는 있겠죠. 자, 마지막 99번 하고 우리 오늘 증명들 좀 해봅시다. 넓이고식. 자, 99번은요 속도가 속도 문제인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운동 방향이 바뀌는 이라고 했어요. 따라하세요. 운동 방향. 얘는 뭐랑 동치였게? 따라하세요. 속도의 부. 네, 그거 동치야. 그럼 따라하세요. 운동 방향이 바뀌는. 그럼 내가 누구의 뭐가 바뀌는으로 해석하면 돼요? 네,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시분하자라서. 네, 보현 어떤 것 때문에 질문했을까? 움직임 거리를 때 절대값 씌워야 되잖아요. 아, 이동 거리? 네. 근데 절대값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대충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이거 한번 보자. 그럼 어떻게 되는지. 자, 일단 속도에 부호가 바뀌는 지점부터 두 번째로 바뀌는 지점까지 있는 2차 함수네요. 그러니까 얘가 VT를 배우면 VT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게 V고요. 그럼 뿔이니까 위치를 그래프를 그려보면 뭐 하다가? 증가하다가 뭐 하다가? 뭐 한다? 이렇게 했다는 얘기인 거야. 근데 여기는 아래쪽이니까 확정에 따라서 감소량. 근데 이동거리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동거리가 몇이라 그랬어? 1. 그리고 여기 넓이가 1이라고 준 거랑 똑같은 거야. 넓이가 1이야. 몇 분의 2차 함수와 x축 사이 넓이 몇 분의 6분의 한 게 몇이다? 1이다 준 거랑 똑같은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면. 자, 그러면 뭘 준 거냐면 여기 간격 준 거랑 똑같은 거야. 한번 볼까? 자, 그럼 얘는요. 저 인수분해 하면은 하나는 1이고 하나는 a네요. 1,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럼 여기 간격만 알면 되잖아요. 6분의 넓이 구하면 최고차는 절대값 몇이에요? 6 이렇게 쓰고, 근데 이 차이가 몇이에요? 이게 몇 승? 3승. 한 개 몇이다? 1이다. 이거 1이니까 얘도 1이야 되니까 얘가 몇이다? 2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요 계산을 할 수도 있어야겠지만 지금 계산으로 만약에 했다면 VT는 하면 6하고 T-1 T-1 이렇게 된 거네. 여기까지 이게 되겠어. 그런 다음에 이동거리는 뭐의 정적분이었죠? 따라서 이동거리는 속력의 정적분. 얘들아 이거 기본 개념, 교과서 기본 개념인데 알아야 돼요. 따라하세요. 속도를 적분하면 속도를 정적분하면 뭐가 나올까요? 위치 변화.
변화가 나는 거야. 따라서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된다. 근데 속도를 정적분을 구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위치 변화가 되는 거고. 속력을 정적분하면 뭐가 나와요? 이동거리가 나온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동거리 같은 경우는 이 그래프 개혁을 한다는 그래프를 그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요. 봐봐. 인티그랄 뭐 x1부터 x2까지 절대값 세워 dx를 하잖아. 이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두 가지 정도로 해석할 수 있거든. 따라하세요. 부간분할함수의 정적분. 부간 나눠 적분하는 얘기도 있어. 근데 얘는 뭐로 해석할 수 있냐면 따라서 저거 올리고 정적분 구해라. 우리가 정적분은 x축보다 어디 있으면 넓이랑 똑같은 말이야. 이거는 따라서 세모와 x축 사이 넓이. 요도 해석할 수 있어야 돼.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따라서 절대값 정적분. 이건 우리가 넓이 구하기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었어요. 넓이 구하는 얘기야. 인터 구하는 얘기. 이게 넓이 1이다 주말은 똑같은 거야. 그럼 이해가 되나요? 그럼 할 수 있겠어? 자, 얘들아, 이 적분 쪽이요 기본 개념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너네가 익숙하지 않아 하는 것 같아. 많이 헷갈려하고 어려워하는 것 같고요. 알아요. 이거 내가 오늘 이거 개념을 복습시켜줄 수는 없어. 우리 진도 나가야 될 게 있어요. 증명, 넓이 공식 증명해야지 오늘. 너네 영상 한 번만 더 숙제로 보면 어떨까 얘들아? 이번 영상이 조금 너무 저번 영상이 너무 짧았다. 개념이 좀 더 길게 설명듣고 싶다. 그러면 그 우리 유튜브 채널에다 적분 친 다음에 여름방학 때 시기, 겨울방학 때 시기니까 한 1, 2월 달에 했던 적분 아니면 뭐 작년에 너네 선배들 들었던 적분을 검색해서 기본 개념을 좀 봐야 돼요. 개념을 자세하게 알고 요약해서 외우고 문제 적용시키고가 돼야지. 그 중에 하나가 안 되면 공부 안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시간만 날리고 공부 안 한 거예요. 그냥 현명하게 선택을 좀 했으면 좋겠고 얘들아. 선배가 많이 힘들어. 그래도 이런 수업 안 되는 거랑 똑같지? 네, 집중해야죠. 좀 안타깝다. 이게 내가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딱 요런 상황이잖아? 아, 좋됐다 싶어요 지금. 왜냐면 내가 기본 개념을 물어보는데 대답을 못하죠. 구구단 물어보는데 대답 못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는 상황이야 지금 여기. 구구단 모르는데 곱하기를 뭐 어떻게 할 거야. 예를 들면 너네가 못할 만한 내용이다? 예를 들면 뭐 30번 존나 어려운 30번이다? 저 30번 이거 못하겠어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개념을 대답 못한다? 이거는 공부 안 하는 거랑 똑같지 않을까요? 너네 복습 좀 해주세요. 자, 오늘은 증명을 할 거예요. 사실 증명을 자식 개념 모르는데 증명하는 게 무슨 의미가 싶은데 너네가 영상으로 채워 들어줄 거라고 내가 믿고 진도로 나가겠습니다. 숙제로 오늘 영상 내가 올려줄게. 그 채널 우리 그날 하는 거에 단톡방에다 올려주잖아. 거기에 어떤 영상 들으면 좋을지 해줄 테니까 얘들 꼭 들으세요. 알겠죠? 자, 우리 오늘 적분 넓이 공식 배워볼 건데요. 봅시다. 여기 2차, 3차, 4차 하면 끝이에요. 자, 우리가요 2차 함수 넓이 공식을요 다 알 필요는 없어. 사실 이런 넓이 공식 하나도 몰라도 돼. 계산하면 되잖아. 수능 100분이 돼. 계산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알아놔서 손해볼 건 없고요. 근데 공식만 쓸 수 있다? 큰일 나. 계산 때려박아야 될 때 계산 때려박을 수 있어야 돼. 공식 적용 안 되는 넓이를 구하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계산 때려박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가장 좋은 게 증명하는 거. 증명이라는 건 계산 때려박는 거거든요. 계산 때려박다 보면은 계산도 잘 할 수 있고, 그리고 증명 공식도 계속 증명하니까 공식도 외워지고 일석이조란 말이지. 그래서 너희한테 증명부터 많이 시키고요. 자, 우리 2차 함수 넓이 공식부터 한번 해볼 건데요. 첫 번째 넓이 공식은 따라하세요. 교점 2개. 근데 이거는 좀 생략된 게 있어요. 정확히 뭔지 알아야 돼. 따라서 2차와 2차 이하가 교점이 2개인데 둘러싸인 넓이. 그때 공식이에요. 근데 그걸 여기 이렇게 잘 줄는데 내가 그걸 다 쓸 수 있을 리가 없잖아. 그래서 뭐라고 줄여 쓴 거야?
교점 2개. 따라하세요. 2차와 2차 이하. 야, 2차 이하면은 따라서 2차, 1차, 0차. 그래서 내가 다 그려놓은 거야. 너무 친절하죠? 따라하세요. 2차와 0차. 두 번째 건 2차와 세 번째 건 2차와 2차. 따라서 교점이 2개일 때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는 공식인 거야. 둘러싸인 넓이 구하는 게 아닌데 그냥 줬으면 틀리는 거야. 언제 쓸 수 있는지도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너네 이건 6분의 잘 하잖아. 이것도 해야 돼. 이것도 해야 돼. 똑같은 건데 이것만 하면 안 되겠죠? 따라서 2차와 2차 이하가 교점이 2개일 때 둘러싸인 넓이. 네, 공식이고요. 자, 증명을 한번 해볼 거야. 자, 일단은 우리가 첫 번째 2차와 0차를 증명하고요. 그 다음에 그걸 확장을 시켜. 롤의 정리에서 평균값 정리를 확장시키는 과정이랑 똑같아요. 얘네들을 확장을 할 거예요. 너네 오늘 걸 해볼 거야. 그래서 모든 걸 다 증명하진 않을 거고요. 이거에서 얘네를 확장하는 과정을 이해하면 뒤에 똑같은 과정들을 생략을 할게. 3차, 4차에서 2차에서 해보는 게 계산이 좀 편할 거예요. 자, 연습장 준비하시고요. 연습장 없으면은 이면지 준비하시고요. 이면지 이따가 일단은 설명해줄 테니까 설명 듣고 이따가 하고 이면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들어. 자, 우선 우리가요 2차와 0차 사이 넓이를 구해볼 거야. 2차와 0차 2차 함수 최고차항에서 양수라고 가정을 할게요. 증명의 편의를 위해서 음수로 그냥 뒤집으면 되니까 양수로 우리가 해도 일반선을 잃지 않는다. 자, 그럼 y는 ax제곱 땡땡땡 하고 a는 양수 이렇게 두면은 자, 근데 여기 교점이 뭐 2개가 있을 수 있겠죠? 2개인 상황을 지금 우리가 증명하려고 하는 거야. 2개인 상황 이해해야 돼. 자, 근데 여기 뭐 알파, 베타 이렇게 됐는데 봐봐. 내가 얘를 왼쪽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하잖아? 그럼 x축 사이 넓이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내 마음대로 예를 들면 원래 이렇게 있는데 여기 앞으로 좀 가봐. 이렇게 평행이동 시켰어? 넓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내가 평행이동 시킬 거야. 어떻게 시킬 거냐? 따라하세요. 왼쪽 교점이 원점이 되도록 평행이동 시켜도 넓이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그렇게 증명해서 넓이 구해도 될 거야. 자, 나는요 이 알파, 베타 요 사이 간격을 P라고 줄게요. P는 무슨 수? 양수. 간격이니까 차이니까 양수로 세팅을 할게. 자, 그랬을 때 평행이동을 시킬게요. 평행이동 시키면은 얘가 원점이든 평행이동 시켰어. 그럼 여기는 몇이 되고 좌표가요? 0. 여기는 몇이 될까요? 예? 아니 이 차이가 몇이야? P. 여기 0이야. 그럼 여기 몇이야? P. 야, P마 베타마 알파 이럴 거면 내가 평행이동할 가치가 없죠. 예, 간단해져야 하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평행이동에도 2차 한계수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겠죠. 그럼 얘를 확정 지을 수 있어요. AX하고 X 마이너스 이렇게 그냥 결정 지어 줄 수가 있는 거야.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면 얘를요 AX제곱 마이너스 APX라고 써도 되겠죠? 자, 이 넓이를 구해라 그러면 적분 계산을 하면 되겠죠. 자, 이 넓이는 일단 정적분을 하면요 넓이가 나올까? 넓이 부반대가 나올까? 부반대가 나올 거야. 왜냐면 X축보는 어디 있을 때? 아래쪽 적분하면 넓이랑 부가 반대라 그랬죠? 그러면 넓이 S라고 치면 S는 인티그랄 아니야. 앞에 뭐 붙여줘야 돼? 마이너스. 근데 뭐부터 뭐까지? P까지 하고 누구 적분하면 돼요? 적분하면 되겠죠? AX 제곱 마이너스 A랑 꺼내버릴까? A 하면은 X 제곱 마이너스 PX하고 DX 계산하면 되겠네? 이래서 따로 바꾸는 거야. 자, 마이너스 A 한 다음에요 3분의 1 X 3승 마이너스 2분의 PX 2승 뭐부터 뭐까지? 0은 안 해도 되겠죠? 어차피 0, 0 하면 다 0이니까. 자, 얘 계산하면 마이너스 A 한 다음에 이게 뭐가 되고요? 3분의 1 P 3승 P 대입하면은 2분의 1인데 P가 하나 있었는데 두 개에서 몇 승? 2분의 1 P. 그러면 이거 6분의 몇이에요? 6분의 2. 얘는 6분의 3 빼면 6분의 1. 마이너스까지 6분의 1 되는 거죠. 그래서 6분의 1, 6분의 A가 되고요. P에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아까 P가 뭐였냐? 누구 빼기 누구였어요? 네, 그래서
6분의 A 하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증명 끝.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계산 때려볼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조금 자, 그래서 내가 A를 무슨 수로 가정해놨죠? 양수로 가정했죠. 그럼 음수면 요 A의 부호만 예를 들면 2일 때 증명했어? 마 2일 때는 뒤집기만 하면 되니까 넓이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겠지. 근데 여기가 마이가 들어가잖아? 얘 양수 얘 음수 하면은 넓이가 무슨 수가 돼버려? 음수. 아, 얘 때문에 음수가 되면 안 돼. 그래서 뭘 씌워주는 거야? 절대값을 씌우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자, 일단 우리가요. 아직 안 끝났어요. 일단 써. 첫 번째 증명한 거고요. 자, 두 번째 딱 2차와 1차. 자, 넓이를 구할 거야. 자, 우리가요. 알파, 베타. 여기를 y는 ax 제곱 뿔 땡땡땡. 얘도 마찬가지로 a 양수일 때만 증명합시다. 2차와 1차. 자, 이 넓이 구하라 그러면 우리가요. 정적분에 활용해서요. 정적분과 넓이에서 첫 번째 f와 x축의 관계. 그 다음 두 번째가 f와 g의 넓이를 구하는 거였어. 두 도형으로 둘러싸인 부분 넓이는 따라하세요. 위에 거 빼기 아래 거. 빼기 하면서 족분하면 두 도형 사이 넓이를 구한다라고 이렇게 교과서 기본 개념으로 배웠잖아요.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내가 s는 하나 뭐라고 쓸 수 있나요? 인티그랄하고 얘를요. 얘 g라고 둘게. gx라고 둘게. 하고. 자, 어떻게 하면 되겠니? 알파부터 어디까지? 누구 빼기 누구? gx 마이너스 하고 얘는 f로 될까요? 뭐라고 두면 fx 하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 내가 이거 조건 계산 안 할 거야. 조건 계산 안 하고 뭐 할 거냐면 따라서 빼기 함수를 정의한다. 그냥 f 마이너스 g를요. f 마 g를 h로 둘게. hx는 하면 fx 마이너스 gx로 둘게. 자, 그러면 알파일 때 둘이 만나지. 따라서 f 알파는 g 알파. 베타일 때도 어때? 만나지. 그러면 둘이 함수값이 어때요? 같이. 그럼 누구는 누구? f 베타는 g 베타. 그러면 h에다가 알파 집어넣으면 h 알파가 0 나오지. h 베타도 0 나오겠지? 근데 h는 몇 차 함수일까? 왜냐면 몇 차 뺀 거야. 2차에다가 1차 뺐으니까 몇 차일 것이다. 2차인데 교점 두 개 알고 있죠. 알파 베타.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대로 그려주면 지울게. 따라하세요. f와 g의 관계는 h와 x축의 관계로 배웠죠. 우리가 얘가 h, f만 g. 자, 이렇게 배웠죠? 자, h는 역시 이렇게 둔 거예요. hx는 fx 마이너스 gx 따라 배운 거고. 자, 우리가 s를 구해라 그러면 인티그랄 한 다음에 알파부터 베타까지 누구 빼기 누구? gx 마이너스 fx를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dx. 근데 내가 f-g를 뭐로 정의했죠? h로 정의를 했잖아. 그러면 마이너스하고 인티그랄하고 내가 마이너스 밖으로 빼낼게. 그럼 이거 g마 f가 뭐가 돼요? f마 g니까 f마 g를 다 뭐로 부르기로 약속했지? hx. 이렇게. 그러면 여기를 내가 구하고 싶은 걸 s라고 하고 여기 넓이를 S'이라고 합시다. H와 X차이를 S'이라고 하자. 자, 그러면 이거는 알파부터 베타까지 H 적분하잖아? 그러면 S'이 나올까? 마이너스 S'이 나올까? 이게 마이너스 S'인데 앞에 뭐 붙어 있어? 그래서 얘가 뭐랑 똑같다. S랑 S'이 똑같다를 알아내고. 근데 S'은 따라서 2차와 0차. 이가 몇 분의? 6분의 한다고 방금 증명했잖아. 바로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계산하면 어떻게 쓸 수 있대요? 6분의 절대값 A인데 여기서는 A 안 쓰니까 그냥 써도 되는데 A를 쓸까요? 6분의 A 한 다음에 뭐라고 쓰면 된대요? 알파에 똑같이 써도 된다. 증명 끝. 이렇게 되는 거야. 정말 알겠어?
자, 따라하세요. 2차와 저 2차. 저 얘도 마찬가지로 따라하세요. 두 도형사의 넓이는 빼기 함수의 정적분. 빼기 함수 하잖아요? 그럼 얘도 똑같아. 빼기 함수 여기다 그리면은 F와 G를 둔다면 FG 사이의 넓이 빼기 함수 X 사이의 넓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다 S 프라임 똑같을 거야, 넓이가. 여기도 몇 분의 1 하면 된다. 차이가 있다면 빼기 함수 H는 얘에서 얘 빼잖아요? 아까는 따라서 2차, 1차 그럼 뺐을 때 2차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근데 여기 몇 차 몇 차야? 그럼 2차 항에서 변해 있을 거야. 이 2차 항에서 뭐라고 써야 될까요? A 마이너스 A 프라임 X 제곱을 땡땡땡인 거. 그래서 6분의 할 때 A가 아니라 얘가 A 역할을 해야 되는 거라는 거 조심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변하는 거야. A 자리가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원리를 이해하면 뭐 별다른 내용은 없어요. 이해가 되나요? 네. 자, 일단 증명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지 없는 사람 손? 연습장 다 있어요? 아니면 여백에다 써도 이미지 없어? 있어? 네, 쓰세요. 증명 이거 하나씩 다 해보세요. A랑 A 프라임이랑 같이 어떻게 같으면요, 둘러싸인 도형이 안 생겨요. 좋은 질문이에요. 만약 똑같잖아요? 그러면 둘러싸이지 않아. 평행이동 관계라는 얘기야. 왜냐면은 우리가요, 2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은 2차 함수에서 혼자 결정하거든. 그러면 교점이 두 개가 절대 안 생겨요. 왜요라고 묻는다면 교점 찾으려면 둘이 뭐하다라고 두면 돼? 아니, 같다 놓으면 교점 찾기를 하는 거지. 방정식 세워서. 근데 같다 하는 순간 2차 함수에서 똑같잖아. 2차 함수 어떻게 돼버려? 소거되니까 몇 차 방정식이 돼버릴까? 1차 방정식은 두 근을 가질 수가 없어. 교점 두 개가 절대 안 생겨. 그 말은 둘러싸인 도형이 절대 안 생긴다는 얘기를 생각할 수 있어. 이해가 되나요? 그런 것도 궁금할 줄 아는 거야. 분명하네요. 좀 늘었네. 왜? 추워? 벗어? 추워? 끌렸는데 깜빡했네. 땡큐. 얘들아, 이해 안 되는 거 다 물어보세요. 성인 이해 안 되는 거 있니? 괜찮아요? 얘들아, 희망사항. 증명은 못하지만 공식은 안다! 보다는 공식은 까먹었지만 증명할 수 있다 였으면 좋겠어요. 공식은 알지만 증명 못한다? 그럼 공식 안 먹히는 문제 나오면 틀리는 거야, 그냥. 수능에. 근데 공식은 까먹었지만 증명할 수 있다? 그럼 시간은 조금 더 걸릴지언정 무조건 풀 수 있어요. 차근차근 해보시고요. 이게 내신 대비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외우라고 강요는 안 할게. 내신 대비 때는 이제 타임어택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 외워야 되는데 수능에선 넓이 공식 써봤자 한두 문제 쓰는데 한 시험당 많아봤자 3번 쓰려나? 근데 뭐 계산 좀 하면 되지 뭐. 강요는 안 할게요. 참고로 1등급 때 애들 중에 기본적인 공식 모르는 애는 없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공식을 알아야만 1등급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몰라도 1등급은 나와. 근데 대부분 1등급 때 되는 애들은 여유가 되니까 외워서 습득해야지 하고 외우는 거야. 나는 이런 거 모를 때도 1등급 나왔었어. 그냥 계산하면 다 되는데 뭐. 계산하면 1등급 나와요. 여기는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식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능 대비할 때는 논리적으로 증명하고 그걸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해요. 이거는 우리가 논리적으로 사고를 전개하는 재료들인 거야. 그 연습한 재료라고 생각하세요. 여유가 된다? 외우세요. 외울 게 너무 많다? 기본 개념도 모르는데 이거 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니? 사실 기본 개념을 외우세요. 이건 심화 개념이니까 교과서 기본 개념은 모르면 안 돼. 증명 다 한 사람은 어삼시다 좀 풀고 있으세요. 다른 친구들 증명할 동안 어삼시다 풉시다. 좀 쉬었다 할까?
네. 지금 이거 쓰는 시간 포함해서요 15분에 시작할게. 9분 줄게. 쉬는 시간. 네, 9분만 쉽시다. 그래. 자, 증명할 수 있겠어? 평행이동 할 수 있겠어? 손 넘네? 평행이동 할 수 있겠어? 이 문제 풀 때도 진짜 손 넘네? 평행이동 해요. 그래요? 킬러 문제 풀 때. 종종 해. 그냥 계산할 때. 그냥 계산할 때? 근데 그냥 계산해도 답은 나오거든?